네. 자, 빠뜨리고 갈 수 없는 일본 얘기 네. 가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의료 붕괴 상황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지금 일본이 코로나가 지금 엉망이 됐어요. 안 그래도 엉망인데 더 엉망으로 가고 있는데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2만 5천 명을 넘어가지고 지금 병실이 없는 수준이라서 지금 집에서 요양하고 그렇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도쿄에서 발생한 그 확진자들, 그러니까 도쿄가 그나마 수도니까 제일 나을 거 아니에요. 60%가 입원을 못하고 네. 자택에서 자택 대기 내지는 자가 치료로 버티기를 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숫자가 11만이 넘는 숫자인데 음.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 숫자가 계속 누적되겠죠. 문제는 이런 가운데에서 정말 안타까운 생명의 아. 희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네. 사실 이제 의료진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어느 정도 손을 놓은 상태라 그동안 확진 환자들을 받아주던 주요 병원 같은 데서 이제 다 포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예 안 받는다고 합니다. 네. 이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건 뭐냐? 산소 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산소 스테이션? 그러니까 동네에다가 산소를 마음껏 호흡할 수 있는 주유소 같은 스테이션을 만들어 놓고 환자들 보러 숨 막히면 여기 와서 잠시 숨만 쉬고 가 이거를 추진을 하겠다고 합니다. 너무 일본틱한 발상이다. 충격과 공포인데요. 진짜? 정말 대단한 발상인 거고요. 그런 와중에 일체 검진하고 치료비들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상 그 보건복지에 대한 지불 예산을 포기해 버린 것 같고요. 알아서 살아남아라 이제. 세상에. 아픈 건 네 사정이고 우리는 책임 못 진다라고 하는 잡아떼기 시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산소 스테이션을 전국에 약 200곳 가량 설치하는 방향을 지금 조율 중이라고 1억 하는데 3천만 명이 200곳 해가지고 숨 쉬고 살겠어요? 아니, 숨 쉬러 뭐- 가서 코로나 또 걸려왔다. 그러니까. 뭐 있다고 정부가 다 있어. 이게 이게 뭐야? 정부야? 아니 그 저기 숨 쉬다가 나는 그 숨 쉬는 마스크나 그러게. 안에서 오히려 오히려, 더 응. 옮겨갈 것 같아. 더 심하게 옮겨갈 것 같아. 아이고. 그럼 이 문제 생기면 또 어떤 식으로 바꾸는 줄 알아? 이만한 통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안에 들어가라고. 거기 산소 나온다고. 그 골판지로 만들겠지? 네. 네. 당연하죠. 아, 이런 와중에 갑자기 스카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네. 갑자기 아파가지고 지금 예전에 우리가 갑자기 아픈 사람 우리 한 명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아베요. 아베지. 그래서 아베 막 비틀거리고 걷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그거 아픈 다음에 갑자기 사퇴를 했어요 아베가. 네. 그래서 이거 스가도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닌가? 아니요, 한 달만 아프면 어. 한 달만 입원하거나 하면 중요한 해산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책임을 더 이상 지지 않기 위해서 아프다고 얘기 나온 거 뭐 정확한 그 병명도 없어요. 네, 없어요. 아베는 장출혈이라도 있었잖아 예전에. 스가는 그것도 없는 거지. 이게 왜 난 왜 꿈태는 병이 없는 거야 이러면서 속상했겠네요. 지금 4월에 종합 검진을 받았거든요. 4월 24일에. 근데 지금 8월이잖아요. 또 종합 검진 또 받아? 그거 아니거든. 이게 넉 달 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으면 그때 사퇴를 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갑자기 넉 달 만에 새롭게 종합 검진을 했는데 어. 없던 병이 생겼어. 이것도 웃기는 거 아니야? 에이 그건 아니지. 예. 왜 근데 애기들 뭐 하기 싫거나 뭐 먹기 싫거나 그러면 갑자기 아프잖아. 엄마 배 아파. 막 이러잖아요. 이러고 그러니까 스가는 욕 먹기가 싫어가지고 나 국민 아파. 여러분 나 배 배 아파. 아파. 이거네. 아니 지금 무슨 정말 아베 이게 때도 그렇고 뭐야? 그 왜 대기업 회장들도 감옥 가기 싫으면 나 못 걸어 아파 이러고 휠체어 타잖아요. 어. 아, 똑같아 하는 짓거리들이. 네. 아무튼 근데 문제는 스가가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계속되는 빚 때문에 미쳐버릴 지경인 거예요. 자, 오늘은 코골이 재료라고 하는 구강 확장 의료기를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잠잘 때 코골이를 방지하는 제품인데요. 언뜻 보시게 되면 이게 약간 마우스피스처럼 생겼습니다. 자, 이 제품은 제가 직접 성형해서 제 입에 맞도록 맞춰진 구강 확장 의료기입니다. 일상적으로 병원에서 쓰는 양압기와 같은 원리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잠을 잘 때 코를 골게 되면요. 정상적인 호흡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뇌의 산소가 부족해지고요. 그로 인해서 숙면을 취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죠.
본인의 입 모양에 맞게끔 이걸 성형을 해서 이걸 끼우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입 안에 숨 쉴 수 있는 공간 여유가 생기면서 편하게 호흡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의력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착용하고 잠자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코골이와 이가는 습관을 방지하고 치아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개별적 상담을 통해서 구매하시는 게 좋은데요. 지난 1, 2, 3월 동안 약 1,500개 이상이 실질적으로 판매가 됐던 제품이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200만 원대 양압기는 강제로 공기 주입을 하기 때문에 들숨 때는 코골이 소리가 없어지지만 날숨 때, 숨을 내쉴 때는 무호흡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데 반해서 이 제품은 이빨과 이빨 사이에 간격을 벌려주고 자연스러운 자가 호흡을 통해서 코골이를 방지해주는 혁신적인 발명품입니다.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구입해서 착용을 하시면 실제 200만 원 이상 되는 병원에서 판매하고 있는 양압기나 치료기들보다 훨씬 더 좋은 효능을 보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한 달 동안 체험을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장마 전선 때문에 비구름대 때문에 이제 크게 피해를 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오래 시간이 버티면서 이제 우리나라 쪽에 머물러 있던 고기업대가 약간 후퇴를 하면서 이게 우리나라 쪽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니들도 당해봐. 한국 니들이 당할 차례야. 일본이니까 이만큼 견뎠지. 니네들은 우리가 제대로 방제 말하자면 식민지 때 건설해준 상하수도 지금도 쓰고 있는데 우리가 마무리를 못 지어줘서 니들은 다 죽었어. 뭔 개소리야. 그거 없어진 지가 언젠데. 우리는 우리대로 재난 대비 다 해놓고 있는데 지네들은 지금 한국이 일본보다도 훨씬 큰 피해를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왜? 아니 지네가 해놓고 간 상하수도 설비를 아직도 쓰고 있다고 생각한다니까? 미친 거야? 아, 드디어 나왔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 전선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지금 본격적인 장마 전선이 올라온 게 맞아요. 네. 근데 하필 여태 12호 태풍이 올라온 거야. 음. 그래 지금 우리 쪽으로 신나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대구로 간다고 네. 하던데. 근데 문제는 저게 대구로 안 가고 네. 극적으로 우회전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아. 왜? 지금 장마 전선이 네. 딱 저 올라오고 있는 대구 방향을 취하고 있는 저 앞에 딱 걸쳐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일본 해역 사이에. 네. 그러니까 태풍이 치고 올라오던 과정 중에 바람막이를 만난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서로 밀어내요, 이 저기압대들이. 네. 근데 지금 새롭게 올라오는 저기압대는 속도가 빠르고 저기압의 단위가 낮아.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선에 걸쳐 있는 저기압은 그나마 저기압임에도 좀 무겁기 때문에 무겁고 속도가 느린 저기압대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딪히면 이렇게 반발력 같은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극적으로 저게 우측으로 확 꺾어질 공산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일본으로 가나요? 또 일본으로 가죠. 네. 아이고. 그러니까 저거 올라온 거 자체가 저게 원래 일본으로 안 가야 될 태풍인데 지금 일본으로 저 태풍을 몰아주고 있는 거예요. 저기압대가. 어쩜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까지 없을까 싶어 일본은. 헐. 근데 저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태풍이거든요. 태평양 필리핀 앞바다에서 생긴 태풍이라 주행 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태풍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유현진 볼처럼 네.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는데 지금 있는 태풍은 필리핀 앞바다에서 생겨가지고 가장 최단 거리로 일본까지 온 태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 기압의 차가 외부 기압하고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바람의 속도가 굉장히 높죠. 아주 거센 태풍인 겁니다. 원래 이게 좀 노후화가 돼야 바람이 좀 그렇지. 덜하고 네. 비가 와도 살살 뿌리고 가거든. 근데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바람 피해를 동반하고 있는 태풍인 건데 한마디로 지금 네. 한창 똥꼬
발랄할 때지. 그렇지. 응. 활발할 때지. 겁나 어. 왕성하고. 왕성한 중2병에 걸려있는 태풍인 건데 이게 원래 대만 거쳐서 한국으로 가야 되는데 저 저기압대 때문에 음. 극적으로 지금 방향을 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오늘 밤에 여수에 상륙한다고 하는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우리 제주도하고 서남 해안 그리고 부산 이쪽은 내륙 일부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태풍의 이제 그 반구가 회전을 하면서 좌반구, 우반구가 있어요. 근데 우반구가 더 위험하거든요. 우측 절반이 더 위험해. 아, 별걸 다 알려드리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게 우리가 없네. 좌반구 쪽에서 펼치고 우반구 쪽이 일본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 피해는 그나마 좀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폭우에 관련된 거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게 폭우가 끝이 아닙니다. 22일이죠. 어저께 새벽에 또 지진 났어요. 네. 어디서? 헐. 후쿠시마 앞바다에. 근데 이번 지진이 굉장히 그 진앙이 낮은 지진이에요. 그래서 쓰나미는 안 났는데 이 지진의 강도가 바닷속에서 났기 때문에 전부 기존의 후쿠시마 원자로 쪽에서 원자로가 있는 지역에 고스란히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난리가 난 거예요. 저장소 탱크를 비롯한 배관이 저 진동 때문에 뻑뻑뻑 하면서 다 쪼개진 게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근데 완전 이상 없다고 하는데 아니, 얘네들은? 이상 없는 거를 인제 알았어요, 얘들은. 지금부터 조사를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22일 날 새벽에 있었던 지진이 후쿠시마 발전소를 한번 흔들면서 그동안 안에 세팅돼 있었던 지진계, 미세 지진계를 비롯해 갖고 압력계 그리고 탱크의 크랙 같은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버린 거야. 왜? 그동안 고장나 있는 상태였는데 동일본 전력이 이걸 어떡해. 몰랐던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상이 없다 그래놓고 거기 있는 작업원들을 대피를 시켰어. 이상이 없는데 왜 대피를 시키니? 지금 전반적으로 저 안에 있는 지진계를 비롯한 그리고 내부 구조 그러니까 오염수 내부 그 탱크의 내외부 구조 배관 연결 상태를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동일본 전력이 여기를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벌써 일본의 속보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도 사실 그 일본 전력이 제대로 이거 점검할 역량 자체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오히려 더더욱 우린 못하는데요라고 낮아빠질 것 같은데? 아니 그 동일본 입장에서는 내가 낮아빠져야 정부가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아니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할 줄 알지만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실제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재정 지원을 추가로 더 해줘야 이걸 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예요. 왜? 동일본 전력은 그 벌금 좀 낸 거 말고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자기 회사 내부의 사고로 쳐가지고 직접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징징대는 거예요. 아니 오염수 계속 보관시키면 우리 파산해요. 이거 그냥 뿌립시다라고 하는 것도 동일본 전역이 일본한테 얘기하는 거야.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렇죠. 우리 망하면 어째 이 동일본 쪽에 전력 끊길 텐데 그래도 괜찮냐?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돈은 못 주니까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는데 이거 물 버리게 해줘 그냥 바닷물 섞어서 버릴게 지금 이 상황인 거거든. 지금 기사를 보니까 NHK에 따르면 미야기현에 있는 오나가와 원전 역시 별다른 이상은 없으나 일단 가동은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이 없는데 왜 일단 멈췄지? 지금 전기가 왜죠? 부족해갖고 지금 난리들인데 지금 이게 뭐지? 일본 이게 더 이상해. 안에서는. 그리고 이번 지진으로 도호쿠 신칸센 운행이 한때 중단됐다. 이거는 이상이 없는데 가동을 멈추면 이번에 그게 더 이제 이상한 겁니다. 품질 검사 관리해갖고 지금 그게 더 전기가 이상한 터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전도 신간센도 사실은 그 여파를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가장 이거는 결정적인 게 도요다가 3, 4분기 이후에 3, 4분기 포함해서 그러니까는 저기 7, 8, 9월 달인데 이미 이제 9월이 다 왔잖아요. 참, 이 3, 4분기에
자동차 생산을 40%를 줄인다고 선언을 했어요. 말로는 이제 부품이 수급이 안 돼서 그런데 동남아 지역 같은데 조업이 안 돼갖고 부품 수입이 안 돼서 그런다는데 똑같은 상황에 있는 우리나라는 오히려 출고량이 늘어가지고 대기 시간이 막 6개월씩 걸릴 정도로 지금 없어서 못 빼고 있는 상황인 건데 토요타는 40% 이상을 지금 줄이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일본 GDP의 30%가 자동차고요. 그 중에 50%가 토요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40%를 줄이겠다는 얘기는 일본 전체 GDP의 10%가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3, 4분기에. 가뜩이나 지금 도쿄 올림픽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패럴림픽이 어저께 개막을 했다고 하는데 뭐 개막식이고 뭐고 뭐 관련된 소식도 없어요 지금. 근데 이 와중에 도요다가 생산 목표를 20%도 아니고 40%를 줄인다고 하는 거는 이거 거의 망존한 상황인 거거든요. 아, 이 모든 게 한꺼번에 일본에 다 몰아닥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직도 일본은 수요 복구를 못 하고 있고요. 그 못하는 이유는 말씀드렸잖아. 일단 새물이 있어야 그렇죠. 흙탕물을 씻어내는데 지금 물을 공급할 데가 없다. 맑은 물을 공급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가지고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 이건 100년 지나도 지금 못한다. 복구 못한다. 그냥 묻고 없던 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지경인 건데 여기에 이번에 태풍까지 한번 제대로 때려준다고 하면 아이고야. 그리고 후쿠시마 관련해서 지금 이 지진이 본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진은 연속 지진, 해저 지진의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치면 이거 연말 안에 진짜 일본이 손드는 꼴을 보게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일본은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네. 패럴림픽은 내일 개막을 한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개막을 하는 중에도 일반 관중이 안 가잖아요. 도쿄도에 있는 초등학생 13만 명을 서너 번 이상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관중석을 채운다는 계획을 세워놨더라고. 이 코로나가 극성인 이 시기에. 에휴, 응? 그러니까 빈 관중으로는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뭐 티켓 문제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미 이제 그 도쿄도 초등학생들이 가게 된 경기의 티켓은 교육부가 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도쿄도 입장에서 이 돈도 아까운 거라서 난 강행하는 거라고 보는데 초중학생이 뭔 죄야. 뭐 그러게요. 스스로 지하철 타고 도시락 싸갖고 이 태풍 부는 상황에서 경기 응원하러 가야 돼요 지금. 그래놓고 거기 미역 귀신이나 보여주고 이상한 목수 애들 나와갖고 나무 짓는 거 보여주고 거기에 공놀이하고 트럼펫 불면서 60년대 밴드 또 동원할 거 아니야 뻔히 행사한다고. 그 보면 이 지역 초등학생들 경기 관전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각 지역 경기장에서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고 대회 조직위 측이 어린이와 학생의 관전이 공생사회 실현을 위한 교육적인 의미가 크다. 그래서 이거를 안 보내면 이 학적부에서 다 결석 처리를 해갖고 불이익을 준다고 선언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라 안 보낼 수도 없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앞서 그 도쿄 올림픽 때도 미야기, 이바라키, 시즈오카 등 3개 현에서 학생 관전 프로그램을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예. 네. 패럴림픽에도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미친 짓에 극을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현재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네. 아파요. 컨트롤 타워가. 네. 스가가 아파. 스가 뭔지 배 아파.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지만 배 아파요. 그래서 일하기 싫어서 깨박을 부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집니다. 왜? 어차피 나는 지금 지역구 내려가 갖고 다시 국회의원 되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스가 편드는 거, 올림픽 뭐 관련해서 부채 정리하는 거, 그리고 뭐 지역에 무슨 뭐 수해 복구하고 뭐 아무 관심이 없어요. 네. 이런 와중에 올림픽 선수촌은 염가 분양을 통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분양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분양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천장이 낮잖아요. 천장은 2m야. 근데 너무 너무 낮던데요? 좁던데? 그러니까
천장이 2m이기 때문에 욕실은 180cm 조금 넘을 정도로까지 작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분양을 하면서 저걸 누가 팔릴라디야? 라고 했는데 너무 잘 졌다. 쓸데없이 크면 관리비만 더 만들어가는데 정말 우리 정부가 깜찍하게 잘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기리에 분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요? 네. 심지어는 이왕 지어주는 건데 골판지 침대도 하나씩 줘라 기념품으로 라고 하는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그래요. 네. 이것들이 국민 전체가 바보기 때문에 와. 정치하고 언론 하는 애들이 네.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편안하네요, 것 같습니다. 진짜. 네. 맞습니다. 일본인 체형에 꼭 맞는 집, 꼭 맞는 침대. 라고 대단하다. 얘기를 하면서 나도 옵션으로 골판지 침대를 넣어줘라 라고 하는 네.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하네요. 네. 네. 진짜 그 정부의 그 국민들이다. 네. 그렇습니다.